차라리 회사 다닐 때가 좋았지. 은퇴 후 이 말을 한숨처럼 내뱉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수십 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에게 주어진 달콤한 자유. 하지만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시작한 취미생활이 어느새 당신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삼키는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잠시 후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최고급 낚시 장비를 사들였지만 결국 가족들에게까지 외면당해야 했던 한 남자의 씁쓸한 고백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 언론 보도에 소개된 김진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낚시가 유일한 낙이었던 그는 퇴직 후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떼어 꿈에 그리던 최고급 낚싯대와 수백만 원짜리를 온갖 전자 장비를 사들이는데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남편의 유일한 즐거움이라며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낚시 동호회에 가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더 비싼 장비를 자랑하는 사람들, 더 멀리, 더 좋은 곳으로 원정 낚시를 떠나는 분위기 속에서 김진석 씨의 씀씀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내의 핀잔이 늘어났고 당신 나랑 결혼했어? 아니면 그 물고기들이랑 결혼했어? 라는 가시돋친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마저 써먹해진 어느 날 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그는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내가 내 노후 자금을 전부 물고기랑 바꿔버렸구나. 골프에 빠졌던 63세 박수정 여사 부부의 사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골프 모임에 나가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필드 위에서 오가는 대화는 은근한 경쟁심을 부추겼습니다. 새로 바꾼 드라이버에 대한 자랑, 조금이라도 타수를 줄이기 위한 값비싼 레슨, 심지어는 동남아로 떠나는 해외 골프 여행까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즐거움은 스트레스가 되었고 돈 문제와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끊기고 말았습니다. 비교적 돈이 안 든다고 생각했던 등산은 어떨까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속하고 은퇴한 67세 이상철 씨는 평생의 꿈이었던 전국의 명산 탐방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왕 오르는 거 장비는 제대로 갖춰야지 라는 생각에 수십만 원짜리 고어텍스 재킷과 등산화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산악회에 가입해 전국으로 원정 산행을 다니면서부터는 유류비, 교통비, 뒤풀이 식비까지 더해져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우습게 사라졌습니다. 고정 수입이 끊긴 그에게 이 돈은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 많이 드는 취미가 문제다 라고 결론 내리기엔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함정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외로움과 정체성 상실이 부른 과몰입입니다. 한 심리학 전문가는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적은 고독이라고 지적합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회사, 나를 증명해주던 직함이 사라진 뒤 찾아오는 거대한 공허함. 많은 분들이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취미가 아닌 단순히 시간을 죽이기 위한 여가 활동에 그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1에서 2년 반짝 재미를 느끼고 나면 텅 빈 통장과 허탈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비용에 대한 착각이라는 치명적인 덫입니다. 우리는 흔히 취미를 시작할 때 눈에 보이는 장비 가격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골프는 월 회비와 그린피만으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들고 사진 역시
초기 카메라 비용 외에 렌즈, 삼각대, 가방 등 추가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장비 유지비, 교통비, 동호회비, 식비. 이런 비용들이 마치 가랑비처럼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우리의 노후 자금을 적시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런 절망적인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42년간 교단에 섰던 퇴직 교사 최민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그 역시 은퇴 후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골프를 고민했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에 생각을 접었습니다. 대신 그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료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꾸준히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옮겼습니다. 그 글들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글에 공감하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더 나아가 한 인터넷 언론사의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소소하지만 원고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사 소재가 되니 하루하루가 새롭고 바쁩니다. 돈을 쓰는 취미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버는 취미가 생긴 셈이죠. 최민준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은퇴 후의 취미는 단순히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활동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무언가를 생산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보람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은퇴 생활과 건강한 취미,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나의 노후 현금 흐름을 냉정하게 파악하십시오. 취미를 고르기 전에 매달 내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오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것처럼 월 소득의 10%에서 최대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취미 예산을 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 취미는 나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족쇄가 될 뿐입니다. 둘째, 가성비 좋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비싼 취미가 더 큰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해외 골프 여행 대신 동네의 파크 골프를, 수백만 원짜리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 사진 강좌를, 먼 곳으로의 원정 산행 대신 집 근처 둘레길을 걷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지역의 복지관, 주민센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습니다. 발품을 파는 만큼 내 노후의 즐거움은 커지고 지갑은 두꺼워집니다. 셋째, 장비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단계적 접근을 택하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중고 장터를 활용하거나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 취미에 깊은 흥미를 느끼고 실력이 늘었을 때 그때 가서 하나씩 업그레이드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특히 동호회 활동을 할 때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과시욕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넷째,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십시오. 고비용 취미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외로움이라면 그 해답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악기를 배워 함께 연주하고 합창단에 들어가 목소리를 맞추고 나의 작은 재능을 필요한 곳에 나누는 봉사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취미는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 돈과 스트레스만 남기는 취미와는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조용히 나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즐거움은 비싼 장비나 화려한 경험이 아닌 건강한 관계와 충만한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